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잠깐 보류했지만 아마 내일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이제 보고 아마 탄핵을 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덕수 대행이 탄핵이 무서워서 이제 무조건 3명을 임명한다. 이런 이제 일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덕수 등 영원히 자유파 보수 윤석열 정권의 배신자가 됩니다. 지금 3명은요, 3명은 이제 그 자체로 이제 부적격자들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우리 헌법을 부정했던 자들입니다. 마은혁이나 정계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제 청문회에서 뽑은 이런 자들이에요. 그때는 이제 끝까지 옛날에 한 명 한 명하고 나머지 한 명은 이제 합의해서 했는데 자기들은 이제 2명 임명하겠다고 끝까지 버티다가 그때 헌법재판소장을 그러면 대통령한테 지명권 있으니까 소장을 이제 국회 통과시키기로 하고 조건부로 이제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소장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속도 위반한 겁니다. 민주당이. 따라서 이제 자격도 안 될 뿐더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제 2명을 뽑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옛날에 황교안 대표 때 설례 때 그때 민주당 추미애나 우상호나 박범계나 박주명이나 이 자들이 그때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이선의 후보를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제 탄핵 심판이 끝나기 전에는 임명할 수가 없다. 탄핵 심판 끝나고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당에서도 현재 대통령이 심판 중에 있을 때는 총리는 이제 단순하게 직무만 잠깐 대행하기 때문에 임명할 수 없다. 이게 민주당의 주장이에요. 과거의 선례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은 과거의 민주당의 주장이나 또 황교안 대표 때 헌재 선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또 3명이 결격자고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처리한 거니까 2명을 여러 이유를 가지고 임명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그리고 이제 거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바로 이제 권한쟁의 심판하겠다. 바로 이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으니까 3명을 권한쟁의 심판하겠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명분을 만들어주고 한덕수 대행은 이제 임명 안 하면 됩니다. 그 문제는 이제 그렇게 정리할 거로 저는 보는데 여기서 만에 하나 한덕수 대행이 임명을 해버린다. 이러면 이제 완전히 자유파의 배신자가 되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내일 탄핵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민주당은 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바로 할 건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탄핵 의결 정족수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의결 정족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 합니다. 크게 이제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크게 3가지 지금 현재 법조계의 주장이 있습니다. 3가지 주장. 하나는 이제 뭐냐 하면 첫째, 총리도 이제 권한대행이 되면 대통령하고 똑같이 권한대행이니까 실제 이제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일반 총리하고 이제 권한대행은 다르다. 그래서 이제 3분의 2로 대통령처럼 탄핵이 된다. 이게 옛날에 2016년에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의 공식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리가 아니고 권한대행인 총리일 때는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처럼 3분의 2가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공식 입장. 그리고 이제 국회 운영위 수석 전문위원회 의견. 그 다음에 2016년에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 이게 저는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주장은요.
바로 이제 그 민주당 이재명이나 주장하는 게 뭐냐? 아니 총리는 이게 총리일 뿐이지. 총리는 이제 그 총리일 뿐인데 무슨 이게 대통령도 아닌데 3분이 있냐? 헛소리다. 그러니까 이제 그 150석 과반이면 충분하다. 150 과반. 이게 두 번째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의견이 이번에 그 국회 입법조사체, 옛날에 2016년이 아니고요. 이번에 그 국회 입법조사체에서 나온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탄핵 사유를 보고 이게 그 총리 시절에 사유면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 권한 대행할 때 사유면 3분의 2다. 이렇게 이제 그 두 가지 경우는 나누어서 절충하는, 이게 그 이번에 놓은 입법조사처의 국회 의견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총리 시절의 사유일 때는 과반이고, 그 다음에 그 권한 대행일 때 사유일 때는 이제 3분의 2다. 아마 이제 우원식이나 이자들은요, 요 세 번째 견해 있잖아요. 나누어서 보는 요걸 이게 그 핑계로 해가지고 아마 한덕수 대행을 총리 시절에 잘못 있잖아요. 총리 시절에 그 대통령이 계엄할 때 옆에서 안 말렸다. 더 나아가서 그 찬성을 했다. 또는 이게 더 나아가서 그때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를 권한도 없이 소집했다. 이런 식으로 총리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의 공범, 방조다. 그러니까 내란 방조다. 뭐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우리는 그때 사유를 문제 삼으니까 151석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아마 우원식이나 또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꼼수로 놓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크게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무조건 3분의 2냐, 아니면 이게 무조건 150 과반이냐, 아니면 이게 총리 시절에 잘못이면 과반, 그 다음에 그 권한 대행일 때 잘못이면 3분의 2. 이런 세 가지 지금 현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여기서요, 가장 이제 그 우원식이가 꼼수로 쓸 수 있는 게 민주당하고 세 번째 견해예요. 이번에 국회 입법조사처에 넣었으니까. 그래서 이자들에게 아마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를 실제는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그 다음에 막 거부권 행사하고, 그 다음에 상설특검 추천도 안 하고, 실질은 대통령 권한 대행일 때 일 가지고 탄핵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3분의 2가 되니까, 따라서 이게 아마 형식적으로는 다른 거에 다 빼고 이제 총리 때 왜 대통령이 계엄을 왜 안 막았냐, 찬성했냐, 이거는 이게 총리 때 잘못이니까 이것만 가지고 150석 과반으로 통과시키려는, 이게 바로 좌파 우원식과 민주당의 음모다, 꼼수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견해, 이번에 입법조사처 나누어서 보는 이 견해의 가장 논리적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 보자고요. 예를 들어 이제 김문수 장관이 조기 대선에가 대통령이 됐다. 김문수 장관이 대통령 될 수도 있잖아요. 조기 대선하면. 근데 그때가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데, 옛날에 김문수 장관이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할 때 동조를 했다든지, 이런 말이 안 되는 게 과거 장관 시절에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 할 때 친일 발언을 했다든지, 또는 민노총을 탄압했다든지, 그러면 대통령이 됐는데 과거의 총리나 장관 시절에 사유를 가지고 탄핵하면, 그러면 과반으로 하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 김문수 장관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미 대통령인데, 근데 장관 시절의 잘못으로 탄핵하면 그냥 장관으로 봤을 때 150이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대통령인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어느 시절에 사유든 간에 대통령이면 3분의 1로 탄핵이 된 거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잖아. 한덕수 대행도 이미 대통령입니다. 권한대행. 근데 총리 시절에 딱 행위를 잘라서 그때 사유니까 과반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예를 들어 어떤 사유가 딱 총리 시절 사유하고 권한대행 때 사유하고 딱 구별이 될 수 있나요? 두부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거부권 행사만 해도 그래. 거부권 되게 총리 때도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 있잖아. 거부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거부권을 직접 제의요구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총리 때도 거부권을 건의하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거부권 하는데 딱 두 개 행위가 두부 자르듯이 딱 이 어느 행위는 총리 때 행위, 어느 행위는 권한대행일 때 행위, 딱 이게 구별이 되느냐고요. 구별이 되느냐고. 그것도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리고요. 그리고 이게 또 논리적으로 아까 저 김문수 장관 예를 들었지만 총리 때 내란 공범이면 그러면 이게 그때 총리 때 탄핵을 바로 했어야죠. 그때 안 하고 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을 다 하고 그래서 이제 권한대행이니까 법안도 공포를 해달라 또는 헌재 재판관도 임명을 해달라 또는 대법관도 임명해달라 이런 식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인정을 했잖아.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인정하니까 지금 이렇게 그런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총리 때 탄핵 사유는 그 하자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치유가 됐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미 권한대행 대통령을 인정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정했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잖아. 근데 이제 와서 총리 때 잘못 그럼 그때 탄핵을 했어야지. 그때 탄핵을 했어야지.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반박을 해야 됩니다. 실제 이제 민주당도 딜레마는 있겠죠. 왜냐하면 참 사유를 많이 열려면요.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는데 사유를 많이 열려면 여러 가지 있죠. 뭐 거부권을 남발한다. 왜 재판관 임명 안 하냐? 왜 상설특검 임명 안 하냐? 그다음 왜 내란에 동조했냐? 이렇게 사유를 많이 열면 또 200석 3분의 2가 되고 그러니까 또 과반으로 하려니까 사유를 권한대행을 다 빼고 총리 때 것만 가지고 또 하려니까 150석으로 하려니까 사유가 없잖아. 왜? 한덕수 대행이 계엄을 찬성한 게 아니거든. 계엄을 반대했단 말이야. 그리고 국무회의도 한덕수 대행이 소집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딜레마 고민이 있지. 참 150석으로 하려니까 사유가 총리 때 사유밖에 없는데 그런 또 팩트가 허위야, 거짓이야. 사유가 없어. 그리고 또 무리하게 뭐 헌재 재판관 임명이나 이걸 열라 하니까 사유는 많은데 또 3분이 가야 되니까 민주당도 엄청나게 딜레마입니다. 이게 150석, 200석이 중요하냐 아니면 사유를 많이 넣는 게 중요하냐 자기들도 잔머리 굴리면서 엄청나게 꼼수를 지금 계산하고 있겠죠. 근데 제 주장은요. 대통령이 되면 장관 때 사유든 총리 때 사유든 이미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3분의 2가 돼야 된다. 이게 확고한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요. 무조건 3분의 2 안 되면 인정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제 국회에서 부결됐다. 탄핵이 부결됐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냥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이제 그냥 권한 행사를 계속 하면 돼요. 하면 돼요. 그러면 답답한 놈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잖아. 그러면 이제 오히려 민주당에서 먼저 권한대행 심판이나 아니면 이제 직무정지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먼저 소송 들어오도록 저는 기다리는 게 좋다 봐요. 우리가 이제 굳이 먼저 우리가 우원씨가 땅땅땅 가결됐습니다. 150, 180석으로 이렇게 땅땅땅 치도요. 우리가 먼저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먼저 재판할 필요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권한대행 심판하고 가처분이 되거든요. 권한대행 심판은 가처분이 되거든요. 무조건. 우리가 먼저 소송하자. 이런 이제 견해도 있는데 저는 그냥 우원식이 땅땅땅 치든 말든 200석이 안 되면 부결된 걸로 그냥 무시하고요. 우리가 권한대행으로 계속 업무를 보면 돼요. 그러면 목마른 놈들이 민주당 저거가 재판하도록. 왜냐하면 누가 먼저 재판했냐도 중요하거든요. 왜 우리가 먼저 재판해야 됩니까? 그냥 국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에 200석이 안 되는 걸로 때리는데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저는 제가 보기에 한덕수 대행을 만약에 탄핵을 하면요. 이재명이나 민주당은 엄청나게 자기 발등 자책골, 자살골을 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안 그래도 보수가 대결집하면서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급상승하고 있잖아요. 여론조사 공정이 30%까지 돌파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덕수까지
만약에 탄핵하면 저 민주당은 이제 그 국정마비 세력 탄핵 중독당이다 이러면서 더 중독까지 많이 돌았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 우방국들도 한덕수를 믿기 때문에 따라서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보면 한덕수 대행을 탄핵해 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윤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엄청난 역풍 여론이 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한덕수 대행이 설마 타협해가지고 헌재 재판관을 임명을 해버린다, 3명. 이게 우리한테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헌재 재판도 9명이면 진행돼 버리고요. 그러면 민주당이 굴복이 되거든요. 저는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 다시 한번 기후, 제가 쓸데없는 걱정, 기후일 수도 있지만 한덕수 대행은 이제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나 이재명에게 끝내 나중에 한덕수 대행 끝내 고소하고요. 내란 세력으로 계속 공개할 겁니다. 지금 타협하거나 꼬리 내린 데서 절대 안 봐줍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의 본질은 그는 이제 한덕수 대행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번에 절대 원칙 소신 굽히면 안 되고 그대로 3명 임명은 못하고 새로 이제 국민의힘하고 협의를 해라. 이렇게 원칙대로 밀고 나가면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탄핵으로 돌을 거고 그러면 탄핵에도 3분의 2는 어렵다고 저는 당분간 보거든요. 그러면 또 엄청난 혼란되면 저희가 시간도 벌고요. 이런 식으로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준비도 시간을 좀 벌 수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치열하게 지금 처절하게 끝까지 민주당과 물고 늘어져서 싸워야 됩니다. 어떠한 타협이나 또는 굴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아마 민주당이 내일 어떤 결정하더라도 의연하게 대처하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법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